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해 들어 남북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남북 협력보다 대미 압박과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한반도 종단 철도 등 남북러 경협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책연구기관인 과학아카데미의 바실리 미에프 아태 연구센터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과 달리 북한 당국이 바라는 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구상은 제재를 풀 힘이 없고 국내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는 북한은 탄핵과 대선 등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면서 직접 미국과 상대하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So you promised but did not give us economic assistance and economic aid. Now you want to do it because you have some domestic problems. So we do not need it. We need America. 미에프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믿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서 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화형과 분노 등 군사 위협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He tried to gain three kinds of time. He gained political time, yes. He is gaining, I think it's possible, technological time, but he failed to gain economic time because sanctions are not lifted and South Korea doesn't give economic aid. 이 때문에 북한은 실패한 경제 시간을 한국이 아닌 미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미에프 센터장은 이어 제재는 시장경제 체제에 더 잘 작동한다면서 통제경제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 등 상위 10%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제재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work when you use them against market economy, against private people. But in case of North Korea, the world is using sanctions against totalitarian regime. So no diplomatic relations, no money transactions, nothing. It's illusion. 하지만 북한의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한 농업증산 등 경제난을 해결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에프 센터장은 또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 남북러 경협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대북 투자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북한이 시장경제 사회가 아니란 근본적인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공군과 해군 정찰기가 10여일 만에 한국 상공을 이틀 연속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21일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 RC-135W가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 9.4km를 비행했습니다. 앞서 20일에는 미국 해군 정찰기 EP-3E가 한국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미국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로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달 초 사흘 연속으로 한국 상공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3, 4월로 예상되는 미한 연합훈련을 지난해처럼 규모를 조정해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실시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방향은 규모를 조정했던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미가 협의해 합의된 범위 안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달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의 문을 열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은 옳은 방법이었다면서 북한의 행동에 따라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등 해외 참전 미군 유해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기밀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정부와 접촉해 관련 정보 공개에 협조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파파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러스 펄처 의원은 최근 영웅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산하에 실종 미군 기록 수집소를 설치해 관련 기록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모든 연방부처가 실종 혹은 포로가 된 미군 관련 기록을 이 수집소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독립적인 정부 부처 성격의 실종용사 기록검토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기록을 분류 감식하고 기록의 기밀 해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국무장관에게 관련 모든 기록의 공개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정부와 접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기밀 해제 규정은 광범위하고 해석이 막연해 연방부처들의 관련 기록 보관과 관리가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상원에도 지난해 11월 중순 하원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공화당의 마이크 크라프 의원과 민주당의 진샤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리처드 다운스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회장은 법안 지지 성명을 내고 현 제도하에선 미군 유해가 송환되더라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부재해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과 2차 세계대전 등 해외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미군 참전용사들의 유해 발굴과 송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따르면 2018년 7월 북한이 송환한 55개 상자의 유해 가운데 38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아직 수습되지 않은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는 7,602구로 북한 지역에만 5,300여 구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미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호주의 북한 인권단체가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 개선 호주 운동본부는 미국의 북한 인권 단체 등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단체의 김태현 대표는 2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단체들이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 등과 만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호주 연방의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났죠. 북한법이 호주 정부에서는 조금 어렵고 북한 결의안으로 통과되면서 아주 호주 내의 모든 국회나 정부 인사들에게 상당한 이슈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 저희들도 굉장히 뜻깊게 그걸 봅니다. 호주 연방의회는 지난 2015년 2월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Some of the most heinous crimes against humanity are listed in the findings, and these continue to be perpetrated against the people of North Korea by its institutions and officials to this day. 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이 세계 인권 기준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호주 정부가 북한 당국에 계속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의 그런 외교에서 남한 편의 평화 통일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북한 핵의 위협에 굉장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우선적으로 호주 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갈 계획이며 호주 내 세계적인 단체를 연계해 호주를 북한 인권의 이해 당사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운동본부는 이런 움직임의 하나로 매년 10월 북한 인권 주간을 개최하고 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전파를 막기 위해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들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인 영파이어니어 투어 측은 언론에 북한 당국이 우한 폐렴 확산이 통제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22일부터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고열과 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사망 위험이 큰 우한 폐렴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거주 공간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환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한 폐렴 확진자가 21일 현재 3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우한 출신 여성도 감염자로 확진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